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네, 오늘은 야구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네, 지난 2주간 이제 최원호 감독 사퇴 혹은 뭐 경질 네. 이후에 뭐 하나 이글스 얘기도 조금 하고 끝냈는데 굉장히 복받치셨었죠. 네, 아 이게 팬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원래 제가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이 아니라 지금 그 찐팬 구역이라는 예능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 하나 팬들 연예인들 데려다가 이제 경기 보는 모습을 찍는 예능인데 네. 약간 포맷 자체가 하나와 예를 들어서 뭐 상대팀이 있으면 상대팀 팬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경기를 보는 이제 영상으로 네. 보는 그런 콘텐츠인데 하나와 롯데 경기에서 촬영을 했을 때 네. 롯데 팬 일반인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잘 못할 때마다 좀 화를 많이 내시니까 차태현 씨가 그 하나 팬이거든요. 네. 야구를 재밌게 보셔야지 왜 이렇게 화내면서 보시냐라고 하니까 그 팬분의 말이 정말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야구를 재밌게 보냐. 저는 이게 야구 팬을 관통하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가 야구를 재밌게 봅니까? 그렇죠. 네, 야구는 원래 좀 화내면서 봐야죠. 감정적으로 봐야죠. 감정을 담아서 봐야죠. 맞아. 과몰입해야죠. 그렇죠. 네. 감정을 담지 않았다면 진정한 팬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팬은 감정을 담아 화를 낸다. 네. 어쨌든 뭐 지난 2주간에 막 조금 불편하셨다면 야구 팬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하나 이글스 얘기는 아니고 좀 최근에 야구계에 좀 이슈가 많이 터져요. 네, 그래서 오늘 레카인가요? 네, 레카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뭐 단신이다. 좀 단신보단 좀 크긴 하지만 네. 5월 28일자로 KBO 리그에 대형 트레이드가 한 건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KT 위즈의 박병호 선수와 네. 삼성 라이온즈의 오재일 선수가 1대1 맞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박병호 선수라고 하면은 KBO의 대표적인 우타거퍼거든요. 그 50홈런 넘긴 시즌이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 기록은 지금 이승엽 지금 두산 감독이 갖고 있는 55홈런이거든요. 56홈런이거든요. 한 시즌.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록이긴 하지만 어쨌든 50홈런 기록은 그 외에 박병호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한번 갔다 오셨고. 네. 어쨌든 뭐 대표적인 거포인데 5월 28일 아마 무슨 요일인가? 화요일. 네. 5월 28일 화요일에 역시나 또 썰이 돌기 시작합니다. 박병호 선수가 KT 위즈 구단 측에 본인을 방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는 좀 다소 충격적인 썰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 왜 방출해달라고 했느냐? 방송 기준일 어제죠. 그렇죠. 어제죠. 네. 왜 그랬냐? 타유는 출전 기회를 보장받고 싶다. 소위 말해서 지금 박병호 선수가 밀려났어요. 주장 경쟁에서. 네. 왜냐하면은 박병호 선수가 2022년 시즌 앞두고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에서 KT 위즈로 3년 30억 원에 이적을 했거든요. 첫 해는 아주 성공적인 시즌이었습니다. 홈런 35개 치면서 홈런왕 했고요. 두 번째 시즌이 2023년 시즌. 조금 전년도보단 부족하긴 했지만 홈런 18개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 최악의 부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가을 포스트 시즌에서 18타수 2안타 한국 시리즈에서 몇 할인가요 그게? 1할 1푼 1리입니다. 야 10번 나와서 11번 치고 들어갈까 말까 하네요. 네, 그중에 8개 삼진, 병살타 1개, 홈런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정말 KT 팬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경기에 나오지도 못했지만 나온 경기에서도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1할 때예요. 네. 그래서 지금 1루수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그 자리는 문상철 선수라는 이제 다른 백업 선수가 이제 주전 또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병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1군에서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을 좀 더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아니면 나를 방출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 10시에 오피셜로 트레이드 소식이 뜬 거죠. 방출은 아니고. 네, 삼성 라이온즈의 오재일 선수와 1대1 트레이드를 하기로 했다. 그럼 오재일 선수는 누구냐? 오재일 선수는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삼성 라이온즈의 2021년 시즌부터 역시나 FA로 이적한 선수예요. 네. 4년 50억 원. 역시나 많은 금액을 받고 간 선수죠. 네. 역시 오재일 선수와 마찬가지로 처음 2년간은 조금 잘하다가
지금 약간 에이징 커브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부진이 좀 있다. 예, 근데 약간 거의 부진한 선수 둘이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박병호 선수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트레이드 요청이 예, 좀 이게 맞는 거냐? 음. 선수로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거냐? 왜냐하면 사실 얼마나 수많은 선수들이 그 주전 경쟁에 밀려서 2군으로 가고 2군에서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뭐 다르게 얘기하면 2군에서 잘함에도 불구하고 1군에 자리가 꽉 차 있어서 못 올라온 선수도 많은데 단순히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고 해서 그것도 뭐 다른 이슈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적인 이슈로 그 자리를 못 찾았다고 해서 이거를 트레이드 내지 방출을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KT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박병호 선수에게 여론이 매우 좋지 않죠. 지금까지도. KT로 이적하는 당시에도 원소속 팀인 키움히어로즈가 FA를 잡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일단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계약을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KT 위주에서 좀 오버페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금액으로 잡아줬고 심지어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부진의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KT 지금 이강철 감독이 꾸준히 믿고 올 시즌까지도 계속 기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하다 안 돼서 이제 2군으로 간 약간 그런 모양새예요. 충분히 기회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네. 그냥 하나랑 할 때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상대팀 입장에서 고마울 정도의 스윙을 해주더라고요. 좀 많이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소리죠. 네. 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좀 들고요. 무책임하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기여도 하지 못했던 선수가 네네네. 발전하려는 모습 대신에 네. 출전의 기회를 얻고자 트레이드 또는 방출을 요구했다. 그렇죠. 왜냐면 무책임하다. 구단에서 또 뭐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선수한테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이게 참 과거에 이게 왜 남일 같지 않냐고 느끼냐면은 네. 하나이글스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한 번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이용규 선수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메달본다 이용규. 2015년에 이제 한화로 이적을 했는데 그 FA로 그 당시에 돈 많이 받고 이적했죠. 4년 69억인가 받고 이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두 번째 FA를 이제 한화에서 맞이했는데 2019년 시즌 앞두고 3년 26억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19년 4월부터 시즌을 뛰어야 되잖아요. 2019년 3월 달에 갑자기 본인을 트레이드 해달라. FA 재계약한 다음에 한 경기도 뛰지 않았는데. 네. 왜? 여기도 결국 포지션 이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이용규 선수가 중견수로 뛰었었는데 이제 하나 팀 사정상 중견수로 다른 선수를 보내고 이용규 선수를 이제 뭐 좌익수 내지 우익수 코너웨어수로 좀 뛰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네, 게다가 이제 타순도 좀 뒤로 밀리게 생겼으니까 솔직히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용규 선수가 도대체 왜 트레이드를 아직까지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FA 계약한 선수가 네. 시즌 전에 나 딴 팀으로 보내달라 라고 하는데 어떤 팀 팬이 과연 이거를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카드를 쓰거든요. 그때 이용규 선수한테 무기한 출장 정지를 내려버립니다. FA 계약한 선수를. 네. 그래서 1년 동안 못 뛰어요. 실제로 이용규 선수는. 네. 근데 KT는 저는 되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용규 선수 사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박병호 선수가 마음이 떠난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가만히 2군에서만 묵혀두기에는 결국 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죠. 팀 분위기나 혹은 뭐 그렇다고 그 선수를 약간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재빠르게 트레이드를 알아봐서 오재일 선수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팀의 마음이 떠난 선수보다는 그렇죠.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는 게 훨씬 그 KT 위즈 입장에서는 저는 잘한 선택이다. 녹이 슬기 시작하면 벗겨내야죠. 그렇죠. 이게 그 로타님이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감독의 역량 중에 팀 분위기 그렇죠.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팀 분위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과 박스 안에 사과가 한 개만 썩어도 네. 전체가 썩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KT 위즈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발빨랐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방출 요청을 한 것도 하루 전이었는데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트레이드 발표까지 다 해버립니다. 야. 저는 그래서 KT 팬들이 조금 화가 나실지언정
저는 프런트의 대처가 굉장히 훌륭했다.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KT 팬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선수에 대한 화가 사그라들진 않죠. 네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박병호 선수가 이렇게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네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명함이 있듯이 네. 명을 보면 프론트의 대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했다. 이게 좀 저는 솔직히 팀을 바꾼다고 해서 그 선수가 갑자기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분위기 환기 측면에서 약간 좀 리프레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가 지금 KT 위주로 왔지만 네. 그렇게 오재일 선수 사실 삼성 라이온즈에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옮기면서 또 약간 새로운 뭔가 리프레시를 하면서 좀 더 성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박병호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도 또 어쨌든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에 갔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나은 뭐 윈윈의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맞아요. 팀 케미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트레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유망주와 베테랑을 바꾸는 트레이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양쪽 모두 베테랑을 바꾸는데 또 포지션도 비슷하고 유형도 비슷한 거포영 선수 이런 트레이드가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또 다시 한번 KT 프런트가 좀 일을 잘했다. 제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라이온즈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을 수도 있어요. 네. 서로. 맞아요. 오재일 선수는 두 선수가 차이가 있다. 나이도 똑같아요, 심지어. 나이도 똑같은데 이제 박병호 선수는 우타자고 오재일 선수는 좌타자거든요. 삼성에 좀 아무래도 우타 거포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좌타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 삼성에서도 수락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커리어로 봤을 때는 박병호 선수의 커리어가 솔직히 오재일 선수보다 훨씬 더 우월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선수가 조금 KT 위즈에서의 마무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약간 무너진 모습도 그렇지만 네.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2군에서 좀 더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멋지게 1군으로 복귀를 하면은 어떤 KT 팬들이 사실 이거는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더 환호를 해주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 하지만 앞으로 두 선수가 또 여기서 좀 앞으로는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잘하게 된다면 네. 좋은 트레이드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오늘 지금 트레이드된 다음 날 네. 박병호 선수가 바로 선발로 출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오늘 어디랑 경기하나요? 지금 삼성 라이온즈 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하고 있거든요. 네. 선발 6번 타자로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3타수 1안타 기록했네요. 오. 홈런을 쳤네요.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세상 일 모르는 겁니다. 네. 누구랑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KT 위즈에서. 재밌는 장면은 어제 네.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밤 10시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자마자 트레이드가 발표가 되는데 네. 공교롭게 어제 또 오재일 선수가 또 홈런을 쳤어요. 트레이드 되기 직전에. 그래서 삼성 팬들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을 텐데 또 박병호 선수가 또 오늘 이적하자마자 홈런 하나 친 거 보니까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훌륭합니다. 네, 윈윈 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네, 뭐 팬분들도 모두 행복하십시오. 그럼요. 네.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